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10번째 시간 어댑터 뷰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어댑터, 데이터 어댑터 뷰와의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 완전히 뷰하고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뷰에 맞춰서 붙이기 위한 어댑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어댑터 뷰가 있어요. 그리고 어댑터 뷰는 우리가 리스트 뷰만 지금 현재 알아본 상태고요. 데이터는 뭐 여러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에서 받아온 데이터,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하드코딩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어쨌거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데이터와 UI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와 어댑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댑터였죠. 그래서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어댑터를 사용을 해봤고요. 다음에 우리가 커스텀 어댑터라고 해서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은 커스텀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getView 메소드를 재정의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어댑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어댑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리스트 액티비티하고 스피너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손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리스트 액티비티인데요. 리스트 액티비티는 뭐냐면 우리가 액티비티 화면이라고 그냥 하면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액티비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액티비티는 그냥 화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리스트 액티비티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액티비티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어댑터 뷰와 어댑터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화면을 UI를 만들어 나갔어요. 자, 근데 리스트 액티비티 뭐냐면 이 자체가 리스트 뷰가 있는 액티비티예요. 즉, 요 자체가 리스트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액티비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리스트 뷰는 일단 이미 액티비티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만 있으면 되고요. 또 뭐만 있으면 돼요? 어댑터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사용하는 액티비티, 얘가 리스트를 갖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set 어댑터에서 메소드 호출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스트 액티비티입니다. 자, 스피너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실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이기에는 메뉴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뭐 버튼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을 딱 클릭하는 순간 드롭다운 메뉴로 드르륵 해서 계속해서 메뉴가 쭉 나오는 거,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스피너라고 합니다. 클릭을 했을 때 평상시에는 좁은 공간,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이렇게 버튼 하나만 보이지만 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아래쪽으로 쭉 해서 메뉴가 쭉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이걸 스피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액티비티입니다. 자, 요거예요. 액티비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액티비티에 리스트 뷰 붙이고 어댑터 만들어서 데이터 붙이고 했던 거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지만 코드 자체가 메인 액티비티가 익스텐즈에서 뭘 상속받냐면 리스트 액티비티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리스트 뷰를 포함한 액티비티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리스트 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리스트 뷰를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set 컨텐츠 뷰, 요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주석 처리를 좀 해줬고요. 자, 해줬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만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어댑터만 있으면 돼요. 다음에 리스트 뷰는 어차피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set list adapter 해서 어댑터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 양이 간단해지겠죠. 잠깐 말씀드리면, 첨언을 좀 하면 리스트 액티비티가 리스트 뷰를 만들 때 편하긴 편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리스트 액티비티를 쓰는 순간 단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 리뷰를 하면서 한번 같이 코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extend list 액티비티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리스트 액티비티가 리스트 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set 컨텐츠 뷰는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의 액티비티 메인, 얘랑은 아무런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얘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데이터. 여기는 어댑터 만드는 거, 리스트 뷰, 파인드 뷰 아이디에서 리스트 뷰 찾는 코드 없죠. 왜? 리스트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셋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다가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바 액티비티가 나오는데 액션바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받을 거냐면 리스트 액티비티를 받을 겁니다. 리스트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고요. 되겠죠? 자, 리스트 뷰 얘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울게요. 지우고 리스트 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자, 데이터 셋 컨텐츠 뷰 요거 레이아웃 전개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다음에 데이터를 만든다. 데이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꼭 이렇게, 이건 예제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리소스를 통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저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커서를 이용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된 것 같고요. 이거 간단하게 해서 다 지워버릴게요. 이거 네.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제너릭 타입이 스트링이 돼야 되겠죠. 네,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할 때도 제너릭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어댑터를 만드는데 자, 커스텀 어댑터 사용하지 않고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레이 어댑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 자, 컨텍스트는 this 본인 자신 넣으면 되고 안드로이드 r 레이아웃 그 다음에 심플 아이템 1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넣어줘야 되겠죠. 자, 앱박이 뜨죠. 요게 타입이 좀 잘못됐죠. 타입이 이게 어레이 어댑터가 돼야 되겠죠. 타입은 스트링이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만들고 어댑터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붙이면 되죠. 어디 붙여요? 그냥 내 자체가 리스트 뷰를 갖고 있는 액티비티니까 바로 나 자체에다가 set list 어댑터 해서 어댑터만 붙여주면 작업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리스트 액티비티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좋았는데 사실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워낙 다양한 UI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요즘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리스트만 꼭 나와야 되는, 그죠? 데이터가 리스트만 보여주는 UI가 있다, 화면이 있다. 그러면 리스트 액티비티를 이용한 이렇게 작업을 간단하게 하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구동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잠시 퍼즈 누르고 중지했다가 다 구동되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이 다 됐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인스톨 된 후에 런타임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겠죠. 자, 리스트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 뷰를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또 장표로 올게요. 자, 이번에는 스피너입니다. 리스트 뷰와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항목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처음엔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음에 위젯을 선택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쭉 해서 리스트 뷰가 나오는 형식, 스피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잠깐 먼저 보면 어댑터를 일단 구해야 돼요. 이렇게 어댑터 구하고 데이터가 없는 거 같죠? 데이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거 우리 같이 학습을 한 것 같은데, 데이터를 리소스 어레이 배열로 이렇게 놔둘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 놔두고 쓰는 거로 이렇게 지금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create from resource 해서 이렇게 하고, 레이아웃은 android.r.layout에 있는 simple spinner 아이템의 레이아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답터에다가 set dropdown view resource 딱 했을 때 그때 레이아웃은 어떤 걸 쓰느냐, 요거는 simple spinner dropdown 아이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피너는 레이아웃 XML 파일에 지정을 해놓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find view by id에서 r.id sp0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스피너를 불러온 객체고요. 거기다가 set prompt 해서 트래블 셀렉트, 여기에다가 처음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너 set 어댑터에서 어댑터를 여기다가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닫아 버릴게요. 지금쯤 여러분이 10강 정도가 지나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처음 안드로이드를 접하신 분들, 또는 자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안드로이드를 접하신 분들도 프로그램이 이제 좀 별거 아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좀 많이 친숙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란 건 결국은 데이터를 얼만큼 잘 관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화면에 어떻게 사용자로 하여금 잘 볼 수 있게 정보 전달 목적으로 수단으로 어떻게 잘 코딩을 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 프레임워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쉽게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게 생겨났고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데이터와 로직을 분리해서 개발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까? 지금도 많은 개발자들, 많은 고수 개발자들이 꾸준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겠죠. 자, 잠깐 여담이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방금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데이터 불러서 쓰고 있고요. 데이터는 어디 있겠어요? 리소스에 있겠죠. 트래블 데이터에서 트래블 에리어에서 쭉 데이터가 여기 리소스에 있습니다. 다음에 스트링 트래블 셀렉트, 여행지 선택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코드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하는데, 리소스에 있는 요거 값이 있죠. 요거 데이터 값, 요거만 리소스에 있는 거 한번 그냥 카피해서 쓸게요.
트래블 데이터 요거죠. 카피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다가 패스트 되겠죠. 자,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안 살펴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죠. 자, 스피너니까 스피너 이렇게 만들어줘야 겠죠. 그래서 스피너 만들어주고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메인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해요? find view by id 갖고 찾아갖고 객체로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너는 별 특별한 거 없어요. 어차피 위젯이기 때문에 id라는 속성이 있을 것 같고 width, height 크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패딩값 같은 거는 적당히 여러분이 적절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있고 요 정도 뿐입니다. 이쪽에 텍스트 뷰는 그냥 텍스트 뷰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액티비티 메인 레이아웃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퍼즐 잠깐 누르시고 프로젝트 새로 만드실 분들은 새로 만드시고요. 저는 예제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좀 수정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와서 액티비티 메인 요거를 좀 지울게요. 텍스트 리스트 뷰가 필요 없죠. 이제 스피너 만들어 주고요.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스피너 언더바 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가 있으면 좋겠죠. 위드는 옆으로 가로로 꽉 채우고요. 세로는 적당하게 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패딩 정도 좀 줘볼까요? 패딩은 1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좀 구분이 되게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스피너 EX라고 할까요? 네. 적당히 여러분이 요거는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웨이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랩으로 바꿔주고요. 텍스트 사이즈만 이 정도 할게요. 그냥.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 와갖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먼저 스피너는 널 해주고요. 자, 스피너 선언을 해줬으니까 초기화 시켜줍니다. 스피너는 find view by id r.spinner. 네. 자, 캐스팅 해줘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스피너는 됐고요. 자, 스피너에다가 set adapter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set adapter 해주고 갈게요. adapter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필요가 없죠. 데이터 날려버리겠습니다. 이거 왜 다 필요 없죠. 자, 요거는 이제 set 컨텐츠 뷰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스피너 불러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답터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관건이겠죠. 데이터는 리소스에 있어요. 어디? 트래블 데이터의 트래블 에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쓸 거고요. 자, 먼저 아답터 이제 그럼 만들도록 할게요. 이건 지우고 새로 깨끗하게 만들까요? 자, 어떤 아답터 이용할 거냐면 어레이 아답터 이용할게요. 아답터 널로 초기화만 해줬고요. 선언만 해줬고요. 자, 초기화 해줍니다. 아답터는 array adapter create from resource 리소스 가져오는 거죠. this 자
array 점 어디가 트래블 에리어 되겠죠. 자, 다음에 그 뷰 하나하나에 레이아웃을 주는데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심플 스피너 레이아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다음에 아답터 눌렀을 때 다운 했을 때 레이아웃을 또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드롭 다운 리소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제공하는 심플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이겠죠. 잘못했죠. 레이아웃 점 심플 심플 스피너 드롭 다운 아이템. 예,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너에다가 이름만 하나 정해줄게요. 스피너 set prompt get string 트래블 뭐라고 할까요? 트래블 셀렉트 예,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이 구동이 다 됐고요. 에러가 나네요. 자, 무슨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셉션 런타임 섹션에서 리모 스타트 액티비티 컴포넌트 해서 뭘 막 찾고 있는데 리스트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우리가 제가 예전 소스를 갖다가 지금 수정하기 때문에 리스트 액티비티 상속을 그대로 받고 있죠. 리스트 액티비티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액티비티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새로 만들었으면 상관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스피너 EX 이거는 텍스트 레이아웃에서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에서 정한 텍스트 파일이고요. 자, 클릭하면 쭉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 뷰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네, 됐고요. 한국, 호주,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여러분들이 드롭다운 메뉴로 좁은 공간에서 메뉴들을 선택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장표로 가볼게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은 그렇게 뭐 비중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겠죠. 사용하는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해두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API를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작업을 할 때 레퍼런스 문서나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구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어댑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